요즘 한국 반도체 주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모두의 관심이 쏠린 지금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엄청난 랠리 과연 거품일까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어지러울 정도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말 그대로 그냥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어진 바로 이 가파른 상승세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진짜 숨막히는 랠리였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 파티 계속 되는 걸까? 아니면 이제 곧 끝나는 걸까?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면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요? 자, 먼저 지난 슈퍼사이클 때가 어땠는지부터 한번 되짚어 보죠. 자, 지난 2016년에서 18년 사이클하고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면, 와, 이건 판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그냥 서버 수요가 좀 늘어서 올랐다가 결국 공급 과잉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거대 테크 기업들이 생존을 걸고 벌이는 AI 군비 경쟁이 수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고요.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2018년에 우리가 얻었던 아주 뼈아픈 교훈인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주가가 6월부터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급이 너무 많다,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건 2달이나 지난 8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은 항상 뉴스보다 빨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왜 그때랑 다르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의 강력한 힘이 서로 맞물려서 시장의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힘이 뭐냐면, 첫째, 멈출 수가 없는 AI 군비 경쟁. 둘째,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는 거. 그리고 셋째, 엄청난 유동성과 정부 정책의 지원. 이게 바로 그 순풍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세 가지가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곱해지면서 시너지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 동력인 AI 군비 경쟁. 그 중심에는 특이점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AI 성능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확 좋아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러다 우리만 뒤처지면 그냥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 때문에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 버는 싸움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전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힘. 이건 지정학적인 변화. 바로 중국 배제 효과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내기 시작하니까 그 빈자리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카메라 모듈, 2차 전지까지 그 수혜가 쫙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케이, 상황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렇죠?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제 바로 그 가격과 가치의 문제, 이 관점의 차이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AFW 파트너스의 이선엽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자꾸 가격만 보세요? 실적을 보세요. 딱 이 한마디가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을 주가 그래프에서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 본질로 옮겨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줘요. 왼쪽에 주가 오르는 속도, 이것도 물론 엄청나죠. 그런데 오른쪽, 실적이 성장하는 속도를 보세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가파르게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기업이 버는 돈이 주가보다 훨씬 더 빨리 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주가 상승은 이 엄청난 실적 성장을 뒤늦게 따라가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도 딱 보입니다. PBR, 그러니까 기업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요. 삼성전자가 약 1.4배, SK하이닉스가 한 2.2배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전 세계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 여전히 싸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일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관점이 있어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건데요. 최근에 원화가 약세였잖아요. 그래서 달러로 바꿔서 계산해 보면 코스피 지수는 아직 2021년 최고점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 주식 아직 싸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알겠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상승세가 대체 언제까지 갈까? 이 사이클의 끝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신호는 과연 뭘까요? 진짜 신호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흔히 속는 가짜 신호들부터 먼저 걸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하루 주가 오르내리는 거, 코스피 4천 간다, 이런 특정 숫자들, 그리고 가격 차트만 보고 이제 꼭지다 라고 외치는 전문가들의 말. 이런 건 전부 다 그냥 소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진짜 신호는요, 바로 공급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HBM 같은 최첨단 반도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구형 디램이나 낸드 같은 흔히 말하는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기업들이 우리 대규모로 투자합니다. 이런 발표를 하는지 그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래의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는 사이클의 끝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경고등이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이 랠리는 제한된 공급과 멈출 수 없는 수요라는 아주 단단한 두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까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무엇이 이 강력하고 근본적인 방정식을 깨트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